요즘 SNS를 틀면 갑자기 어떤 사람이 말끔하게 차려입고서 자신의 성공을 설명합니다. 얼마나 어렵게 살았으며 그러다 어떤 방법으로 월에 몇 천만 원을 벌어 자유롭게 살고 있다면서요. 그리고는 자신의 비법을 알려줄 테니 교육을 들어보라는 식으로 광고가 마무리되는데요. 하루에 몇 번씩 보이는 이런 종류의 광고들을 처음에는 뭐야 이러면 다 부자 됐지 무슨 소리야 하며 넘기게 되고, 그러다 좀 지나면 진짠가 싶은 생각이 살짝 들면서 수강생들의 후기를 보면 혹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다 조금 더 지나면 혹시 나 빼고 이렇게 다 돈을 벌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되기도 하지만 결국 에이 뭐 이렇게 쉽게 돈 버는 게 말이 돼? 하고는 폰을 닫고 다시 현실을 살아가는 분들이 대다수겠죠. 그런데 정말 그 방법들로 성공할 수 있다면요? 폰을 닫고 하루를 살아가는 순리에 순응하지 않고 한번 해보기나 할까? 하루를 조금 바꿔볼까? 라는 생각으로 순리를 거슬러 보면 어떨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의 저자는 바로 그런 뜻을 담아 역행자라고 책 제목을 지었다고 합니다. 순리를 거슬러 역행한다는 사람들이란 의미이죠. 물론 그렇게 광고를 하는 사람들 말이 전부 100% 진짜는 아닐 거예요. 말 그대로 광고니까요. 하지만 분명 누군가는 그것을 보고 따라하고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면서 성공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될 수 있다면, 그 주인공이 내가 되어 가만히 있어도 통장에 돈이 들어온다면요, 나는 어디 모히또에 누워서 몰디브 한 잔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입금이 들어와 더 이상 얼매이지 않아도 된다면 누구나 꿈꾸는 삶이 되겠죠. 그리고 그 꿈꾸는 삶을 이뤄주겠다고 할 수 있다고 동기부여를 해주는 책, 바로 자청의 역행자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그럼 바로 시작하시죠. 자청? 도대체 그는 누구일까요? 2019년 유튜브에 갑자기 무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다며 어떤 남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단 20편의 영상만으로 구독자 10만을 넘어서며 엄청난 화제를 모으는데요. 이름도 특이한 라이프 해커 자청이라는 닉네임을 달고 말이죠. 혹시 게임 좋아하시나요? 게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정해진 틀 내에서 주어지는 아이템과 퀘스트를 가지고 레벨을 올려나가며 더 높은 레벨을 깨기 위해 노력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 포털 사이트의 게임 이름을 치면 자연스레 연관 키워드로 떠오르는 단어, 바로 공략이죠. 이미 게임을 해본 사람들이, 아니면 나보다 높은 레벨의 사람들이 이건 어떻게 하면 좋고 이럴 때는 어떤 아이템을 쓰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두는 것인데요. 그리고 가끔 아는 사람만 아는 치트키도 존재합니다. 제가 예전에 스타크래프트를 처음 할 때 가장 충격 먹었던 치트키는 바로 쇼미더머니였는데요. 아무것도 모른 채 게임을 하며 열심히 바보같이 미네랄을 캐던 저를 한심하게 바라보던 친구가 대화창에 쳐준 쇼미더머니, 그리고 그 한 줄로 갑자기 미네랄과 가스가 충전되는 모습을 바라보니 아, 세상은 정말 아는 만큼 힘이구나, 내가 모르는 치트키가 존재하는구나를 저도 어렴풋이 느꼈던 것 같아요. 만약 제가 끝까지 그 치트키를 몰랐다면요? 그리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면? 아니면 누가 알려주더라도 에이 진짜 그게 되겠어? 에이 그러면 다 사용하지, 누가 열심히 미네랄을 캐? 크크 하고 비웃고 넘겨버렸다면요? 그럼 저는 방법을 알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바보가 되었겠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할 수 있는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초보라서 이번 생은 처음이라 공략법을 알지 못해서 서성거리고 있다면 바로 이 책을 보세요. 역행자라는 책으로 베스트셀러를 차지하고 수많은 무자본 창업자들의 우상이 된 자청은 자신도 별 볼 일 없는 10대를 보내고 남들처럼 똑같이 그저 하루를 살아갔지만 20살이 되었을 때 인생 공략집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하나씩 자신이 만든 공략법대로 실천하니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천천히 레벨을 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해킹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빠르고 쉽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을 담아 라이프 해커 자청이 세상에 등장합니다. 자청이 유명해진 이유는 단순해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아이템들로만 성공했다는 것. 솔직히 그런 거 있잖아요. 흙수저인데 성공했다고 해서 보면 갑자기 IT 기업을 설립했다거나 철강 공장을 지어 납품한다거나 기계를 만들어냈다고 하면 대단하다 고 생각은 하지만 내 이야기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죠. 근데 자청의 스토리텔링은 달랐습니다. 돈? 없어도 돼. 전문성? 없어도 돼. 그냥 하기만 해. 그럼 너도 돈 벌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며 자신의 공략법을 쏟아내니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렇게 돈을 번다고? 이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하며 몰려들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자청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20살에서 지금은 총 6개의 사업과 4개의 지분 투자 사업으로 자동 수익을 만들어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통장에 월 1억! 이 찍히는 사나이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그 공략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역행자를 보면 7단계의 모델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7단계로 자신의 마음을 바꿔 순리자가 아닌 거스르는 자의 삶을 살면 결국 성공이라는 결과에 다다른다고 설명하죠. 단계별로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1단계 자의식 해체. 혹시 구독자님들은 본인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똑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멍청하다고? 사실 본인을 멍청하다고 진짜 인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건 바로 자기 자신을 인지하고 지켜내려 하는 자의식 때문인데, 자청은 바로 이러한 자의식이 성장을 막아서는 걸림돌이라고 비난합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 봤는데 너무 괜찮거나 너무 잘난 사람을 보면 괜히 빈정상하는 느낌? 살짝 불편하기도 하고 뭔가 단점이 있을 거라 스스로 위안을 삼기도 하고, 그게 바로 자의식이 만들어낸 방어기제인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자의식을 해체하는 것이 바로 자청이 말하는 포인트이자 부자가 될 수 있는 시작점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죠. 진짜 저 사람이 뭔가 불편하게 했어? 그게 아닌데 왜 불편해하지? 이거 열등감 아니야? 그럼 못난 걸 인정하고 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는 게 어때? 2단계 정체성 만들기. 위인전이나 성공한 사람들의 일대기를 읽으면 모두가 짠 듯이 하나의 패턴이 있어요. 무언가를 하려다가 잘 되지 않거나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하던 그때에 갑자기 인생의 전환점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계기로 본인의 사고방식이나 살아왔던 패턴을 변화하면서 결국 해피엔딩. 알죠? 이 뻔한 스토리. 마치 공주님은 왕자님을 만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처럼 뻔하고 뻔한 엔딩이고 스토리이지만, 그 뻔한 일이 왜 나한테는 안 일어날까요? 그건 전환점이 왔다고 하더라도 알아차리지 못했거나 알아차리고 싶지 않아서 회피했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람은 기본적으로 엄청 게으른 동물입니다. 그러니 작심삼일이란 말도 있죠. 한번 결심하면 3일밖에 가지 않는다는. 그러니 결심 말고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건요. 오늘부터 책을 읽을 거야. 이런 결심은 오래가지 않지만 매주 1회 독서 모임에 참여하고 불참 시 벌금을 낸다면요, 어쩔 수 없이 우선 가게 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이처럼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주변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것,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점점 같은 목표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바와 같은 사람들로 채워가는 게 확실한 동기부여가 된다고요.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다면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 모두가 모여 열심히 하는 집단에 들어가 보는 거죠. 그럼 거기는 모두 같은 목표로 뭉쳐있기에 주변의 환경이 해당 목표에 맞춰서 설계되고 어느새 함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3단계 유전자 오작동 극복. 프로그램은 코딩하는 대로 만들어지듯이 사람의 몸은 유전자가 지배하는데요.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외모도 지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유전자는 쉬운 길로 최대한 에너지를 적게 쓰는 쪽으로 몸을 움직이는데요. 하지만 쉽고 에너지를 적게 쓰는 일이지 결코 성공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몸이 계속해서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하는 이유는 원시시대 때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원시시대인가요? 에너지를 많이 쓴다고 생존에 위협을 받나요? 아니죠. 세상은 변했지만 몸은 변하지 않았기에 그 사이에 괴리감이 발생하며 오작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은 매일 생존을 걱정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유전자가 남아서 발전을 막는 게 바로 유전자의 오작동, 클루지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클루지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실수를 저지르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은 바로 도전 클루지, 새롭고 용감한 도전을 하는 것이 생존의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망설이게 만드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역행자가 되지 못하고 순리자로 살아가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도전 클루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기 때문이라 자청은 말합니다. 또한 주변의 평판을 잃으면 번식을 하지 못했던 시대이기에 지금도 사람들은 누군가의 눈치를 보기도 합니다. 혹시 당신도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판단을 잘못 내리지는 않나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데 겁을 먹지는 않고요. 아니면 손해를 볼까 싶어서 시도조차 하지 못한 경우는요. 예스라고 대답하고 있다면 당신도 클루지 바이러스에 감염되셨네요.
4단계 뇌 자동화. 앞선 3단계로 성공하기 위한 기반을 만들고 자신을 바꿔나가고 있다면 이제는 뇌를 똑똑하게 만들 차례. 간단해요. 뇌가 쉬어야 일을 할 테니 8시간은 꼭 자고 안 쓰던 뇌를 자극해야 하니 새로운 걸 경험하기 위해 노력하고 하루에 2시간씩 2년간 매일 독서하고 글을 쓰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5단계인 역행자의 지식을 쌓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진짜 돈 버는 것이 시작입니다. 여기까지 오기도 힘드셨다고요? 그럼 돈이 뭐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이 정도 노력은 하셔야죠.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죠. 모든 건 선택이에요.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 결과가 나를 만들어내죠. 매번 다이어트에 실패하고 계신가요? 그건 누구 때문일까요? 다이어트 중인데도 친구들을 만나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내일부터 하면 돼, 스스로를 위안 삼으며 술을 먹는 선택을 한 내가 만들어낸 결과죠. 그렇다면 이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이 선택이 어떤 결과로 다가올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메타인지를 높이는 것이 키포인트. 메타인지는 너도 나도 떠들어대지만 막상 그래서 어떻게 키우는데 이러면 묵묵부답인 경우가 많은데요. 아주 쉬워요. 자신의 생각을 판단하는 능력은 메타인지. 생각을 판단하는 건데 계속 생각만 하면 누가 알겠어요? 생각이 옳고 그른지 알려면 행동해봐야 알죠. 4단계까지 배운 것을 토대로 자신만의 목표를 세우고 실행하고 결과에 대해 점검하며 다시 반복하다 보면 결국 어떤 판단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알게 되면 나중에는 좋은 선택만을 할 수 있을 거라 자청은 자신있게 말합니다. 그리고 6단계 경제적 자유를 얻는 루트. 책에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제가 느낀 메인 포인트는 바로 돈을 버는 건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 줄 때 라는 문장이었어요. 그렇죠. 누군가가 머리가 지저분해서 정리하고 싶으면 머리를 정리해 줄 수 있는 헤어 디자이너가 돈을 벌고 배가 고파서 음식을 시키면 음식점 사장님이 돈을 벌죠. 그렇다면 결국 핵심은 나는 어떤 불편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인가, 여기에 집중하는 것. 근데 여기서 또 킹받는 포인트는 바로 초보가 왕초보를 도와주면 돈을 버는 시대이다. 이 문장을 보고 머리가 띵해진 건 저뿐만이 아닐 텐데요. 그렇습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모두가 비싼 서비스만을 원하나요? 누군가는 오마카세를 원할 때 누군가는 싸고 맛있는 분식집을 갑니다. 누군가는 헤어샵에 가서 꼭 원장님을 불러 비싼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그저 초보여도 상관없이 저렴한 가격에 머리를 하고 싶어 동네 미용실에 가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원리, 반드시 누군가는 저렴한 가격에 도움을 받고 싶어 한다. 그리고 꼭 프로가 아니더라도 초보의 도움을 기다리는 왕초보들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저렴한 서비스를 공급하다 보면 조금씩 매출이 생겨나고 나중에는 그 자본을 바탕으로 진짜 전문가를 고용해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단계 역행자의 쳇바퀴 달리기. 그럼 호기롭게 첫 시도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패하겠죠. 시행착오는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역행자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 다울 언니, 이제 할 일을 하자. 위기는 내가 정말 성장할 수 있는 기회구나. 높은 꿈을 가졌으니 실패는 당연하지. 그렇다면 뭘 보완해야 다음에 성공할 수 있을까? 이 과정을 끝도 없이 쳇바퀴처럼 고민하면 결국 당신도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단언하는 책, 역행자였습니다. 이 내용들은 자청의 책에 나온 역행자의 개념을 설명하고 어떻게 하면 마인드 세팅을 새로 해서 역행자가 되어 성공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도 정말 그렇게 했을까요? 자청은 모든 마인드 세팅을 끝내고 영혼의 상태에서 디자인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채로 로고 디자인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무료 사이트 만들기 서비스를 이용해 웹페이지를 개설하고 프리랜서들에게 일거리를 맡기는 외주 사이트에 자신을 등록하는데요. 물론 초보가 제공하는 서비스이니 시중가보다 훨씬 싸게. 그러자 정말 주문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청은 무료 로고 만들기 사이트에서 여러가지 소스를 조합하여 의뢰인에게 로고를 전달하였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이 과정의 반복입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수입이 생기니 진짜 프로인 디자이너를 고용하죠. 그럼 로고 디자인의 퀄리티가 높아질 테니 가격도 높여서 수익 구조를 계속 만들었고 나중에는 자청이 손을 대지 않아도 되는 하나의 황금 돼지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게 된다고? 쉽지만 자청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영원으로 창업하여 지금의 월 1억을 달성했습니다. 뭔가 어이가 없죠? 이렇게 쉽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와, 나도 해봐야겠다.
하지만 정말 하실 건가요? 지금 이 영상이 끝나면 컴퓨터를 켜서 무료 웹사이트를 만들어 로고 디자인 서비스를 런칭하고 고객들을 끌어모으실 건가요? 제가 장담하는데 90%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저 영상을 보고 고개만 끄덕일 뿐. 10%는 시도해보겠지만 또 그 중에 50%는 며칠 하다가 그만둬 버리겠죠. 하지만 정말로 이 영상을 보고 역행자의 마음을 가져보겠다고 마음먹은 5%의 남은 사람은 계속하고 또 해보고 로고 디자인이 아니라면 블로그 서비스를, 마케팅 서비스를, 창업 컨설팅을 등등 자신이 해볼 수 있는 어떠한 것이든 부딪혀가며 쳇바퀴 속에 자신을 가두기 시작할 거예요. 95%의 인간은 타고난 운명 그대로 평범하게 살아간다. 이들을 순리자라고 한다면 5%의 인간은 정해진 운명을 거스르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 능력으로 인생의 자유를 얻고 경제적 자유를 누린다. 정해진 운명을 거역하는 자, 나는 이들을 역행자라고 부른다. 성공은 어렵지 않다고 하죠. 단지 성공할 수 있는 일을 성공할 때까지 하는 게 어려운 거지. 제가 이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책은 인생을 해킹하는 공략집이라고. 그럼 이제 따라만 하면 되는데 1억 벌 준비되셨나요? 영상이 끝나기까지는 10초가 남았어요. 10초 후 밝혀집니다. 당신이 역행자인지 아닌지. 자청의 역행자였습니다.